한 줌밖에 안 되는 자유우파 젊은 청년 유튜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입니다. 네, 탄탄대로 대표 권예영입니다. 네, 자유대학의 김준희입니다. 예, 제가 세 분을 모셔놓고 이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유우파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 한동훈이가 선거 유세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예, 김문수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유세장에 가서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손절해라. 그리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유우파 유튜브들하고 손절해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다녀서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애초에 한동훈을 그런 선대위 쪽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유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할 수 없고,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이 거의 뭐 50% 넘게 나왔는데, 네. 이것을 견인해서 끌어갈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네. 권혜영 대표. 민심을 정말 읽을 줄 모르는 한동훈이 만약에 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진짜 이 나라 국민의힘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정당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십만의 국민들의 민심 또는 몇백만이 되는 민심을 전혀 반영할지 모르는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와, 진짜 이 국민이 몇백만을 수백만을 한 줌으로밖에 못 보는 그 콩알 만한 눈알로 어떻게 이 당국 정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매우 위기감이 듭니다. 예, 이대남 우회전. 예, 뭐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큰 차이가 없는 발언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도 분열자인 게 더욱더 확실해진 거죠. 안 그래도 좌우에 대한 분열이 심한데 뭐 한동훈은 뭐 동서남북으로 나눌 사람인지, 거기서 또 쪼개질 게 한동훈이고 도저히 뭐 합쳐질 수 없는 사람이면서 정치를 아예 은퇴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유파 유튜브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 발언을 계속 하고 다니는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자, 이대남 우회전의 김찬혁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대남 우회전 지금 우리 스패너들이 유튜브 주소를 댓글창에 많이 올려놓고 계시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준희 대표는 자유대학 창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정당 창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원래 탄핵 국면 이후로 정당 창당을 추진했다가 지금은 그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잠시 보류된 상태고요. 네. 아직 저희 인원들이랑 정확하게 논의가 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정확하게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자유우파 진영에서 또 창당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신당은 그런 곳에 뭔가 흡수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뭐 저희 자유대학은 그리고 기존에 했던 대로 어떤 교육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창당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유대학의 청년운동으로서 또 대학생운동으로서의 운동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지금 자유대학도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유대학이 뭐 사실 주머니가 가난한 대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도 저희들이 함께 올려놨습니다. 자, 탄탄대로의 권예영님, 권예영 대표는 지금 어떤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도 청년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실제 있고요. 그래서 올렸던 영상들도 좀 내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여기 이대남의 우회전님도 신고 당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단체가 박살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저희 단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박살이 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최대한 계몽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래서
생각보다 완곡한 방향성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다들 그 종북 주사파 개딸들의 공격과 탄압이 상당히 그 아주 거칠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각각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 대표들의 고민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저 해법이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패싸움을 좀 해봤는데 맨 앞에서 제일 이 용감하게 싸우면은 덜 다쳐요. 그냥 괜히 좀 겁이 나고 위축돼서 옆으로 좀 비켜 있으려고 그러고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걔들이 네. 집중 포격이 돼요. 어. 집중 포격이 되고 막상 끝내놓고 보면 뭐 물론 뭐 저 눈두덩이도 좀 붓고 뭐 입술도 찢어지곤 하지만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애들은 별로 안 다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세 분이 위축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단체를 함께 하고 있는 이런데 별로 경험이 없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잖아 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를 처음 겪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서울지법 사태에서 저것들이 90여 명의 네. 정말 무고한 겁주기식 사람들을 체포를 뭐 이렇게 했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겁주기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안 하면 이상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좀 몇 번 패싸움 좀 해본 제 젊은 날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뭐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보기도 싫은 대선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패배 중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평가할 만한 그 영웅적 투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전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그들이 이 패배 이후에 전열을 정비하고 또 우리들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그 탄핵 저지 투쟁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맨 앞에서 투쟁하셨는데 투쟁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많이 느끼셨는지 뭐 미담도 좋고 아쉬움도 좋고 그런 말씀들 좀 편하게 좀 하시죠. 이대남 의회장님. 우선은 현장에 가면은 기존의 현장을 지키던 선배님들이 계셨어가지고 예. 제가 조금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6개월의 대선 과정에서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보수의 분열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분열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기간이어서 앞으로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확실하게 분열자를 처단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확실한 보수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그런 정치인들을 결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간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또 전화위복이 돼서 네. 앞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더 투쟁력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싸움이든 내부에서 딴소리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저희가 탄핵 이제 파면 8대0 선고 결과 나오고 나서 다들 한번 굉장히 위축되고 다운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다시 힘내보자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감동이 됐었고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분들이 진짜 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할 때 좌파 쪽은 이러한 전쟁을 너무 길게 준비해왔다 보니까 저희 고성국 박사님의 채널이 굉장히 우파 쪽에서 대형 채널인데도 좌파에서 대형 채널은 한 뭐 260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200만 채널도 뭐 김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중견 방송들도 한 70만 100만 많은데 우리 우파가 이렇게까지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급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산화되기 쉽지 않은 국가다라는 거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미 레거시 미디어도 다 장악당했는데도 그런 가능성 보게 됐던 것 같고, 역시나 아쉬운 거는 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보수 쪽 진영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지 않는 정당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네. 지금 저희가 안내는 목격자 K 권유 대표도 함께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해서 지금 꼼짝을 못하는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오늘은 함께 모시지 못합니다. 예, 김전희 대표님. 네, 그럼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어떤 제가 감동받았던 점을 설명드리자면, 완전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사실 처음에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었고, 이게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개몽의 사람들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10%대 네, 10%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죠. 네, 제가 예. 시작을 했던 게 그 시점이었는데 정말 암담했어요. 그때 그냥 개인 SNS 같은 곳에 올려서 어떻게 이걸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한데,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똑똑하신 거죠.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10% 지지율이었던 때 움직였을 때부터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집하는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회상해 보면 네. 좀 눈물 났던 그 6개월이었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분열 관련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다들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였었고, 그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장군도 있어야 되고, 뭐 현장에서 싸우는 병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책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서 뭔가 싸움을 진행했다면 조금 이런 분열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권예은 대표 말씀하실 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권예은 대표는 연약한 여성같이 보이나 정의 앞에서는 진짜 강한 젊은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하지 말씀들 않습니다. 자주 들으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후주금도 많고, 그래서 그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이미지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듣는데, 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제 자신이 보이기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소리쳐야겠다 생각이 제 안에 불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혈기와 같은 성격의 그 모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열정, 제가 낼 수 없는 열정이 막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계엄령으로 개몽됐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청년들?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젊은 제 친구들, 동나이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저를 포함해서 정치 무관심이었다가 이번에 깨어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좌파였다가 전향이 된 경우도 너무 많고, 개인적인 경험을 밀어보자면 처음에 제가 이런 어떤 게시물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멀어진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준이야 너가 옳았다, 혹은 뭐 이번에 투표 좀 잘 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함이 굉장히 남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반가웠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양 대표는 이번에 그 생애 첫 투표 운동을 했잖아요. 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처음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에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수에서 없었던 그런 문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만큼의 어떤 그 뭔가 참여율 를 얻지는 못했어서 그 부분에 되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네. 저희가 되게 가열차게 막 하려고 드라이브를 딱 걸었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서 갑자기 이것을 전환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게 아 정말 투표 얘기밖에 못하는구나.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의 현실과 왜 투표를 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을 같이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가가호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생애 첫 투표할 집 방문이 안 돼요. 네네. 가가호호도 안 되고 기부 행위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 동료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뭔가 선물을 나눠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검증의 단계, 수정 보완의 단계 거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 한 걸음 뛰었다, 진짜 많이 배웠다를 알았는데 다음 지선, 총선, 대선 때 우리가 진짜 활약을 해보자 이런 성과를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애 첫 투표 운동까지 하면서 투표 참여 네. 캠페인을 여러 가지 방식의 그 뭐 사일런스 디스코까지 예,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사전 투표 첫날부터 수많은 이 부실 관리야 부정선거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이러면서 투표해서 뭐하냐 어차피 저것들이 다 짜놓은 판인데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했잖아요. 또 지금 댓글창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몇 네. 년씩이나 지금 제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으니까 네.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에서 선거라는 것은 꽃인데 이 꽃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그리고 특히나 제도권에서 잘 받아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려들을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 만큼 네. 본 투표율은 높았지만 사전 투표는 안 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 자체는 물론 뭐 부정선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투표지를 넣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투표율 자체가 전라도 쪽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본투표를 이틀로 하는 방식이라던가 충분히 그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지를 않는 선관위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제기해왔고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데도 이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음모하고 부정선거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유로 제시됐을 만큼 예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뭐 수십 년 전에 이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네. 국제선거감시단까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그들이 사전 투표를 지켜보고 이게 제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보고서를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입장까지 발표할 만큼 이게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도 4년 전에 바이든한테 졌을 때 네. 부정선거로 졌다고 네. 인식을 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길 때는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변호사만 6천 명을 캠프에 배치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대남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시민단체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광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그냥 이 소리치게만 놔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받지 않는 바람에 그 부정선거 캠페인 또 부정선거 원천 방지라는 캠페인 그리고 공명선거 촉구 캠페인 그리고 투표 참여 캠페인으로 쫙 이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대학은 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부정선거를 증거를 좀 체증하고 네. 이 상황을 좀 순찰해본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다녀본 곳이 구로구, 수정구, 뭐 분당구, 예. 그다음에
그밖에 서초 이렇게 등등 어. 한 10군데 넘게 새벽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네. 근데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다들 일반 애국 시민분들이시고 예. 밤새도록 지키는 그런 외롭게 지키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좀 많이 남았고 심지어 현장에 가보면 좌파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우파보다 아하. 좌파에서 한 두세 배 인원이 더 많이 나와서 네. 혹시 자유우파 국민들이 거기 있는 선거함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나와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보면 김어준이라든지 하는 그런 좌파 대형 그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죠 뒤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네. 심지어 말씀하신 댓글에 투표 참여해서 뭐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투표 참여를 되게 독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투표를 참여할 것이 아니라 투표 안 하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투표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데.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투표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 동시에 얘기했을 때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 생각해요. 그랬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그 행보를 둘러싸고 심각한 이제 내용으로 빠졌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권양 대표부터 하실게요. 일단 우파 국민들께서 당원 가입을 다 같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전당대회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한 줌인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 이 당을 쇄신하는 게 이제 워낙 우리의 바람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만 김문수 전 후보님이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 등판을 하셔서 이 선두에서 좀 이 국민들의 그 여론과 민심을 반영해주는 지도자로서 등장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국민의힘에게 갖고 있었던 마지막 한 줄기의 희망마저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를 등을 돌리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당 자체가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2번이나 탄핵 당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네. 그래서 투표율도 낮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뽑아봤자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국민의힘 뽑아봤자 대통령 안 지켜준다. 그래서 분열을 떠나서 일단 마인드 자체가 세팅 자체가 지금까지 3선, 4선, 5선 정치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사리 사욕보다는 우리 정당 안에서 어떤 사람을 키워가지고 용병 정치가 아니라 물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뽑힌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목숨 다해서 지킨다는 그런 진흙탕 전쟁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조금 가지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뭐 당원 가입 뭐 또 전당대회 해봤자 또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저도 김문수 후보께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려들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래요. 지금 당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댓글에 고 박사님 이제 곧 해산될 국민의힘 당인데 빨간 점퍼 벗어버리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국민의힘이 그 당 색깔이 빨간색과 하얀색인데요. 이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새누리당 때 네, 새누리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그때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변모시키겠다고 해서 당 색깔을 바꿨어요. 그 전에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을 메인으로 하면서 흰색이 받쳐주는 이거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따위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네. 이거는 이미 12년, 13년 동안 우리 자유우파 정당의 그 상징색으로 갖고 있어서 물론 앞으로 당을 완전히 혁신하면서 또 색깔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자유우파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분간 제가
빨간색을 입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대한 말씀 중이었는데 김준희 대표님. 저도 되게 권예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많은 국민분들께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당준비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보니까 네. 창준이라는 것이 결국에 만들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만드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6개월의 그렇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빨리 만들었던 정당도 한 4주 정도 걸렸고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3개월 좀 안 되게 남아 있는데 네. 그전 창당 이전에 가입을 해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먹은 상태가 된다면 창당도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당권이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쪽에 넘어간 상태에서 창당을 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창당이라는 것이 결국에 원내 의원이 있어야 좀 더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도 좀 배웠어요 이번에 확실히.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무조건 탈당, 무조건 신당, 지금 당장 창당 요것보다는 저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으니 조금 전략적으로 저희가 탈당을 하시더라도 전당대회 다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탈당하신다든지 네. 당권 잡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든지 그렇죠.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신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 고민들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김준희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막 속 시원하게 그냥 국민의힘 날려버리고서 새로 확실한 정당 만들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현실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당권을 잡은 상태에서는 다른 바깥에서 뭘 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의 주류 세력이 인정할 만한 진짜 대표성이 있는 당으로 네. 완전히 바꿔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다른 일을 해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 유일한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그 논평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세력 그게 별것 아니고 우리가 똘마니다 쓰레기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국회의원 17명을 갖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게 다른 지금 당내에는 그런 정도의 세력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맞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친윤 그러는데 친윤이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냥 서너 명 있나? 국회의원? 아니, 그게 현실적인 세라고요. 그래서 저 한동훈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김문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김문수 후보께서 김문수 전 장관께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았고 득표율도 40%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거는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쉽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뭐 TK도 돌아다니시고 네. PK에서도 독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덕분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조국혁신당 예시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나왔고 대통령을 흔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확실한 자유우파가 잡아주고 옆에서 다른 뭐 창당에 대한 계획이나 있는 그런 정당이 대통령을 진짜 그런 본질들을 흔들어 준다면 그리고 본질에 대한 뭐 부정선거에 대한 본질 아니면 이재명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해준다면은 같이 좀 잘 어떻게 역전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진 직후기 때문에 김문수의 41% 득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가 하와이에 가서까지 계속 떠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당이 어려울 때 내가 당을 구했다. 자꾸 나한테 무슨 당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내 힘으로 됐고 당이 진짜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2017년에 내가 나가기 때문에 24%나 득표를 했고 없어질 정당이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습니다. 홍준표가 그때 얻은 표가 고작 24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탄핵 상황에서 2달 만에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홍준표는 그때 내내 당에 있었어요. 당에 그 경남도지사로 있었고 그 전에 당 대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 김문수는 그런 것 하나 없이 10년 동안 당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당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1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41%를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41%면 대단한 것 같고 당권 장악력도 충분히 있으신 리더십까지 있고 또 시간을 두면 볼수록 매력 있으신 분이라 충분히 국민의힘을 잘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또 지금 댓글창에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은 반대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한 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신데 홍준표랑 비교해 드릴게요. 홍준표가 당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원래는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경선 참여 자격도 없었어요. 그걸 당시에 워낙 이 당시 대통령 후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비대위원장 하던 임명진 목사가 홍준표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해 줌으로써 경선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선을 거쳐서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 당무 우선권을 갖거든요.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홍준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미 대통령에서 탄핵당해서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렸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쫓아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판하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문수가 뭐 하느님입니까? 비판 못하게 비판해야 돼요.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갖고 비판해야 되고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게 다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모시고 대담을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많이 배웁니다. 이런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제가 말을 많이 해갖고 벌써 시간이 다 되고. 예, 마무리 한 말씀씩 좀 제가 좀 길게 듣고 싶은데요. 김전희 대표님부터 할까요? 우선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번 대선 이후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뭘 해야 되지? 어떤 게 현명할 것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되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그동안에 마음이 다치고 이제 몸이 상하신 분들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 다음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 이번에는 길게 볼 것은 길게 보고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희망으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남 우회전 김찬혁 대표님. 예, 절대 다수가 절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49%의 지지를 이재명이 받았다 하더라도 쓰레기는 어딜 가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다고 해서 쓰레기인 게 아니라 쓰레기가 좋은 그릇에 담겨도 쓰레기인 건 맞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기본과 우리가 지켜온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의 41%는 기본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 힘이었고 그 힘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로 또 국민의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치신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에서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당당하게 싸울 거고 자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주시고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탄탄대로 권혜영 대표님. 네, 이 싸움에 뛰어든 게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와주셨던 자유우파 국민분들께 저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이번에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이런 말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게 됐는데요. 저희도 다시 진짜 마음을 다 잡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재명은 수세로 들어갈 거고 어떤 공세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 때문에 또 대외적인 메시지 때문에 또 본인이 싸지른 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우느라 굉장히 여간 녹록지 않은 기간을 겪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이 깨어나고 얼마나 헛발질 많이 하고 얼마나 자살골 많이 넣는지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에 정권을 다시 탈환해 오는 거 여기에 대한 싸움을 저희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남 우회전 김창익 대표님이 쓰레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예?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을 때만 쓰레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멋진 그릇에 봉황 문양까지 새겨서 담아도 쓰레기는 쓰레기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자유파 청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성구 TV 저 정북주 사업 개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청년 유튜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회자 K 권유 대표가 아주 심한 몸살로 못 나오신 거 좀 아쉽습니다만 몸이 좀 회복되는 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대남 우회전 김찬혁 대표, 자유대학 창준이 김준희 대표, 그리고 탄탄대로의 권예영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